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아이페 인천 캠퍼스 2기 4명으로 이루어진 VOC RM팀입니다. 네, 우선 저희 이 팀명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뭐, 큰, 멋있는, 멋있는 팀 이름은 정하지 못했고, 뜻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VOC는, 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니까 고객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M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에 기인한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런 것이 저희의 팀 이름입니다. 네, 고객의 소리에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네, 항상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네, 실제로 중간에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고객들 불만이 많이 이제 VOC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제 그 자체가 또 이제 불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고 또 위기 상황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옆에 이렇게 조금 캡처를 해온 사례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폐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밑에 것처럼 담당자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초기에 이제 불만이 제기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리스크를 빨리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고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저희는 뭘 했냐면요. 이러면 그 리스크를 빨리 이거 인식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텐데요. VOC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부 사람이 점검해서 가려내려면은 일단 인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좀 이따 저희가 데이터셋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험한 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 사람이 보는 거는 굉장히 사람에게 피해가 좀 누적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는 이제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거를 다 읽으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증명망을 이용한 언어 모델들의 분류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그 CS 업무를 하고 계시는 현직자들을 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좀 이제 업무에 그 도움이 다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예, 완전히 이렇게 리스크를 분류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큐레이션만 해줘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좀 이제 인력이 부족한 쪽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프로젝트의 이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대화 민원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크리티컬한 VOC를 분류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목표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VOC 관리 아니더라도 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4명이 이러한 역할들을 했고요. 일단 형주님이 이제 CS 업무를 오래 해오신 분이라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이제 데이터를 보고 초기 모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직자 인터뷰도 형주님이 전부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효찬님도 같은 업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검수를 해주시고
모델 프레임워크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많이 표차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정리도 이제 기사 자료 정리하는 건 하는 것도 이제 표차님이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혜수님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주시고 전처리를 주로 해주셨고, 이 발표 자료도 혜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거의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제 모델 검색하고 이제 모델 검색하고 선정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증강도 처음엔 제가 이제 전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표를 다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내용의 리스크를 판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티컬한 대화로 이루어진 데이터 리스크 유형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업무에 인력을 빼기가 힘든 기업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이런 크리티컬 VOC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 프로세스를 좀 도식화를 해봤고요. 처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전처리를 하고 이제 모델을 통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베이스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이제 DKTC라는 것인데요. 이제 위협 대화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일단 민원을 분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 오른쪽 아래에 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이 많이 섞인 위협적인 대화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5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 기초 데이터셋에는 일반 대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이 데이터별로 길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표준적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 이진 분류도 한번 처음에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전부 다 이제 악성 민원 상담으로 일단 라벨링을 새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TKTC에는 일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채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AI 허브에 올라온 한영 번역 말뭉치라는 데이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 데이터셋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화 하나가 이제 데이터 하나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각 발화마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손으로 하나씩 합쳐서 기존 데이터셋에 그 일반 카테고리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표준화가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요. 이 정도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준비한 뒤에 여러 언어 모델들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선정한 모델이 이제 SKT에서 내놓은 코GPT-2입니다. 이거는 그 GPT-2를 기반으로 한국어로 파인 튜닝한 모델이고요. 네, 사실 GPT 모델이 이제 분류 태스크에 많이 쓰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암 문맥에 맞는 다음 단어를 예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생성에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모델을 시도해 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좀 파라미터 크기가 커서 성능이 좀 좋은 모델이고 분류가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충분히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PT는 파인 튜닝이나 학습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서 이제 비용이 덜 들고 고명성이 좋은 모델이라는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네, 뭐 한국어로 튜닝한 모델들이 딴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 GPT-3는 유료 모델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 중에서는
이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트레이너 어큐러시가 너무 높게 나오고 이제 테스트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너무 이게 문제가 커서 모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프레임워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거를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 대체해서 그 사실 이거 GPT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조금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뉴스 토픽 분류를 코GPT2로 진행한 사례를 찾아서 이거를 이제 이걸 참고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진 분류를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대화 데이터셋 개수를 하나의 클래스 정도 조정을 해서 다중 분류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잘못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저희가 이때까지 썼던 데이터는 그렇게 데이터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를 대비를 해서 이제 미니 배치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배치 사이즈 좀 늘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메모리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큐뮬레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이슈를 우회를 하면서 배치 사이즈를 늘린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기법은 제가 좀 처음 본 거라서 그냥 좀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어큐러시가 낮아지고 네, 중간 좀 이렇게 에포경 스텝을 조정을 해서 해보니까 뭔가 크게 문제 생기기도 하고 네, 좀 우여곡절 좀 많았는데요. 나중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적용해서 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어큐러시도 끌어올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한 게 다 이제 좀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를 위해서만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증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증강을 진행한 게 데이터를 좀 더 증가시키지 않고 증강을 했는지를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협 대화가 좀 이제 험한 표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런 데이터를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증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만 하면은 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버트 모델을 사용해서 같은 작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GPT는 분류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써서 진행했던 것이 아무래도 분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을 써서 좀 비교를 해봐야지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류 태스크에 좀 더 검증된 버트 모델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버트도 이를 이용한 유수 토픽 분류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 모델 종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유사도가 많이 높아서 비교하는데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존 GPT 모델하고 차이는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기존 GPT 모델하고 차이는 아무래도 버튼은 증강을 적용했을 때 이거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과는 이렇고요. 왼쪽이 버트를 사용한 거고, 오른쪽이 기존 모델의 증강을 적용해서 마지막에 실험을 한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버트 모델을 사용한 게 약간 스코어 버큐러시가 조금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진행한 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덕트 서빙을 웹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들을 처음에 모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쓰기가 좀 힘든 것들이 좀 많아서 그거를 가려내는 게 좀 힘들었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해결은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쓰지 못했던 데이터를 몇 개를 이제 추가를 해놨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조은양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뭐 주제 자체는 지금 VOC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이게 데이터셋이 그 주제랑 맞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신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욕설하고 뭐 그냥 뭐 그냥 뭐 하여튼 그런 거 문장을 분류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 완전히 그 VOC 그 민원 사례를 찾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제 내부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이 DKTC를 보면은 안에도 이제 그 민원 VOC 사례인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그런 DKTC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추가 코멘트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도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AI 허브에 민원 대화가 있기는 한데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파싱을 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짧은 시기 내에 그 민원 데이터만 골라내기도 어렵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한정된 리소스와 자원 하에서 뭔가 시행할 수 있는 그 신 데이터를 모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에 저희가 그 민원 데이터셋 대신에 그러니까 위협 데이터셋과 일반 데이터셋을 분리한 이유는 현직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민원이 단순히 전화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VOC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아니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약간 리스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 데이터셋 하자니 데이터 양이 너무 120기가, 150기가 너무 방대하고 그거에서 특정 골라내기도 어렵고 현직자의 의견을 물어보니 약간 위협으로 보일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약간 큐레이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팀업에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게시판을 크롤링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좀 빠르게 지나가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심화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 일단 저희가 기본으로 그 분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크롤링해서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얼마나 검증할 수 있느냐까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거기를 시즌하지는 않았었는데 저 거기까지 구현을 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적 감사드립니다. 되게 도움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큐뮬레이션이라는 방법 자체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은 원상님이나 도움 주신 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큐뮬레이션 이제 한국어로는 기울기 축적이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를 이제 네, 기울기를 역전파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의미로 설정을 해서 그 스텝이 지났을 때만 그 로스를 모두 합쳐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니 배치를 크게 저희가 사이즈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이어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에 GPT-2 소개하실 때 GPT-3가 유료라서 2 쓰셨다 하셨는데, 혹시 한국어로 된 GPT-3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카카오에서도 GPT-2가 나왔는데, 그 카카오에서 나온 GPT-2와는 비교해서 더 좋아서 SKT 거를 사용하신 걸까요? 아마 그거 아마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회고 문서를 조금 썼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여기 발표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일을 하다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 이걸 문서로 좀 봐주시면 그 왜 GPT-2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를 쓰기에는 한국어 성능이 한계가 있어서 코버트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애큐러시 차이가 코버트와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그 파라미터나 보캐블러리 사이즈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달랐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종일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블로그 같은 일반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화에 자주 쓰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가 돼서 토큰의 인식 능력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DKTC는 그 일반 대화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KOGPT2에 프리트레인 되어 있던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를 썼을 때 조금 그 분류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의 사례가 없더라도 빠르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정을 하면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질문이랑 아예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는 SKT의 코 GPT와 예. 카카오 브레인의 코 GPT를 비교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답변 주시는 거는 그냥 아, 알고 계신 거를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KO GPT 두 개 회사 건 다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SKT의 KO GPT-2에서는 그 컨트리뷰션 사례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레퍼런스 코드나 아니면 진행했던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좀 프로젝트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KT의 코 GPT나 네. 아니면은 그 카카오 브레인의 코 GPT나 허깅 페이스에 있는 GPT-4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 코드를 가져와서 쓰셨을 텐데 그 네. 참고하신 레퍼런스 코드에는 카카오와 SKT 사이에 차이가 있었나요? 사용했을 때는 저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은 그때는 다중분류를 시도한 게 아니라 이중분류로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셋 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이제 하나의 분류에 이제 10,000개도 되지 않는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두 모델 사이의 차이를 제가 체감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어, 일단 그 배치 사이즈의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왜 미니 배치를 쓰려고 하셨는지의 이유와 그 메모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GPU를 더 비싼 걸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어큐뮬레이션 같은 우회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신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초반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F1 스코어나 뭐 큐러시가 몇 점 이상이면은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런 지표를 잡고 시작을 하셨다면은 그런 프로젝트의 완성을 정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음에 혹시 또 프로젝트를 하신다면은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정성적인 지표와 정량적인 지표를 잡고 시작하시는 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질문인데, 그 민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마다 또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런 개인 정보나 그 장소 지명 같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한 편향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향 없이 그냥 장소를 뭐 스페셜 토큰으로 그 비식별로 한다든지 하는 처리가 없이 그냥 학습을 시켜도 괜찮은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우선은 지금 이거는 현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토익 프로젝트 내에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현업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지금 편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은 민원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셜 리스닝처럼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큐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를 희망하고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좀 검토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공감하는 부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 마스킹과 같은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그 정량적 지표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건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필수 기준은 F1 스코어 0.5 이상 그리고 그 심화 기준 0.7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목적을 초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그 하셨던 분들이 각자 마이크를 켜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일단은 일상 대화를 채우는 데이터셋을 채우는 그 데이터셋을 채우기 위해서 데이터의 탐색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노션에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 대화 좀 5개 정도를 저는 찾았는데 거의 관계 자료를 제외하고 메신저 말뭉치와 감성 분석, 일상 대화, 온라인 대화 말뭉치를 모두의 국립국어 모두의 말뭉치로 수정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일상대화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2,00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병합하니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서 원래는 딕셔너리 형태였지만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되니까 이 부분
이렇게 중첩된 부분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제이슨 파일을 대량으로 처리할 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코딩을 했던 교수님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네, 분씩 그냥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데이터 전 처리를 진행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쿠다 에러 이슈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PU를 적용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전적으로 제가 발표 PPT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지금 VOC RM 팀 한 2분 정도 남아서 다른 팀원분들도 간단하게 네, 본인이 맡았던 역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6명의 현직자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원사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KOGPT2, SKT와 이제 카카오, 그리고 코버트 여러 모델 5개 정도 모델들을 리서치를 해서 KOGPT2를 최종 선정해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모델을 구현하고 F1 스코어와 에큐러시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현해서 최초로 돌려보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영한 그 데이터 그 4개의 발화로 몇몇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전처리 작업과 그걸 DKT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원상님 먼저 하시죠.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이제 모델을 선정할 때 모델들을 리서치하는 거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제 기술 문서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초기 모델을 이제 바꿀 때 그 참고될 것들을 찾아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증강을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 쓰기가 조금 이제 플로우에 맞지가 않아서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네, 저는 로버타랑 GPT 모델을 구현했고요. 어큐뮬레이션 적용해서 학습시키고, 모델 실험 절차는 그냥 제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적용했고요. 그 외에 데이터 길이 분포 분석해서 맥스랭스를 선정하는 거나 그런 부분 데이터 분석 간단하게 다 했고, 나중에 토크나이저로 했을 때랑 문자열로 길이를 봤을 때가 달라지더라고요. 토크나이징이 되면 아무래도 네, 벡터화가 되면서 길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그걸 체크를 못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맥스랭스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토크나이저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을 점검하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정리나 일정 관리나 보고서 작업 같은 것들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